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세미나는 Learnable Item Tokenization for Generative Recommendation이라는 논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타이거라는 논문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타이거라는 논문은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 발표를 상세하게 했으니까 타이거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정확한 타이거에 대한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해당하는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세미나에서 순서는 이제 LLM을 사용을 하는 논문 방법론들을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론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타이거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레터라는 논문,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는 어떤 점을 개선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추천 시스템에서 사실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은 타이거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지만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이미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ID를 부여하는 방식을 랜덤한 IID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부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ID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아이템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됐지 사실 유사한 의미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템의 뭐 개수가 만 개, 수만 개, 수억 개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자연어로 치면 보캡 사이즈죠. 이런 보캡 사이즈가 굉장히 무한해지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속에서 아이템의 관계성을 찾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태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를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아이디 자체가 시멘틱한 의미를 내포하도록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농구화가 있을 때 사실 스포츠 그리고 농구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을 테니 이러한 아이디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서는 상관성이 있는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이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뜯어봤을 때 이제 공과 신발이라는 다른 요소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아이디를 부여를 함으로써 시멘틱한 의미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아이디를 잘 생성하자. 이렇게 인풋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인풋을 받기 때문에 추천을 할 때도 시멘틱한 의미가 더 부여된 아이템을 잘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해당하는 아이템을 원래는 그냥 독립적인 토크나이제이션의 벡터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아이템을 토큰들의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표현된 토크나이저들이 개별적인 D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태스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처음 시도했던 방식이 우리가 가장 지금 유명한 논문입니다. Transformer Index for Generative Recommender라고 해서 타이거라는 논문입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이템들의 디스크립션을 바탕으로 컨텐츠 정보가 되겠죠. 이런 컨텐츠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인베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베딩 과정에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아이디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실 이 전 세미나에서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 VQVA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는데요. VQVA와 조금 다른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개의 멀티 코드북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코드북을 사용을 할 때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하이러키얼한 계층적 구조의 정보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 첫 번째 코드북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보를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빼오고 이제 남은 레지듀얼 값을 통해서 남은 값에서 다시 한 번 더 코드북을 거쳤을 때 세분화적인 정보를 캐치해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으로 나오는 각 코드를 우리가 이제 풀링을 통해서 가지고 온 값을 다시 DNN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을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한 RQVA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크나이저로 사용을 하게 되는 시멘틱 코드들은 이제 우리가 코드로 변환을 토큰으로 변환하게 돼서 해당하는 값 자체를 인풋으로 LLM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과정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 자체, IQVA가 학습되는 과정 자체는 이전 세미나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타이거에서의 한계점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코드북 컬랩스 현상이라고 해서 이미 자연어 처리 다큐멘트 리트리버 태스크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인풋 값이 이 코드북이 사실 0에서 8까지 개수가 있다라고 치면 대부분의 정보들이 하나의 한두 개의 코드 워드에 다 포함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은 비슷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게 사실 좀 분할화 돼가지고 다 세분화가 돼야 되는데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대부분의 정보를 하나의 한두 개의 코드북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는 정보를 다 세분화시켜서 여러 개의 코드북으로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타이거에서는 코드북의 초기 값을 인풋 배치의 k-mins로 활용을 해서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로 활용을 하는 방식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한 방식을 다이버시티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QVA 말고 VQVA를 그냥 저자들이 사용을 해서 멀티코드북으로 사용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시멘틱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동일한 성능이라면 IQVA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IQVA가 VQVA보다는 이런 시퀀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아이템 코드북 자체에서 사실 동일한 코드를 내뱉게 되면 동일한 아이템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더 구별되는 토큰 값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한 과정이 해당하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여기 있는 토크나이즈를 만드는 토크나이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해당하는 아이템 시퀀스들의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토큰화가 되면 해당하는 값이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서 예측해야 되는 넥스트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생성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시를 보면 아이템의 토큰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당하는 넥스트 토큰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하는 토큰 값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5, 25, 55라는 토큰을 우리가 생성을 해냈고 해당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실제로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64라는 것을 리트리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에 이런 식으로 볼 때 타이거에서 이제 결국에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의 관련된 한계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에서 토큰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컨텐츠 정보의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저들의 콜라보레이트 날리지가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유저들이 사실 컨텐츠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사실 구매를 이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터랙션이.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토크나이즈드, 그러니까 컨텐츠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들이다라는 점. 하지만 실제 추천 성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콜라보레이트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의 반영이 미흡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토큰들은 변화시키지 않고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학습이 엔드투엔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의 한계점은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던 방법론들에서 더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콜라보레이트 시그널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레터라는 논문은요, Runnable Tokenizer for Generative Recommendation이라고 해서 토크나이저를 학습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냐, 제약 조건을 두 가지를 둔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우선 해당하는 장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특정한 아이템이 유사한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토큰을 만들 때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인터랙티브 유저들은 사실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템의 그런 특성만을 고려해서 유저들이 인터랙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은 반영되지 않은 토큰을 만든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래 장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토크나이저들이 실제로 유니폼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탑 20%에 굉장히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왜냐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을 해야 추천 시스템에서는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나이즈 과정에서는 우선 이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라마를 사용을 해서 아이템의 컨텍스트 정보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앞서 봤듯이 RQVA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우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타이거랑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학습 이후에 학습의 안정성과 코드북의 균형적인 할당을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 노스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을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퀀타이제이션으로 나오는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 값이 콜라보레이티 정보를 그래프에서 아니면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값과 유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을 하는 Diversity Regul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versity Regulation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드북에서 사용되는 이 수많은 코드워드 중에서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코드워드에 포함이 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코드북을 우선 코드북 개별적으로 나오는 그 코드북을 일단 K개의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군집에 할당될 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값이 어떠한 특정한 군집에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강제적으로 할당된 그 군집 안에서 파지티브 페어는 우선적으로 높게 하고, 네거티브 페어들은 다 네거티브로 계산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그 네거티브와 군집이 아닌 것 모두에서 네거티브로 할당을 하게 되니까 특정한 강제적으로 어떠한 클러스터링에 할당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원래는 뭐 한두 개의 군집에 다 몰려있던 거를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성능 비교를 하는 실험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유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몇 가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P5 시멘틱 ID라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CID 같은 경우는 코어 어커런스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코어 어커런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유저끼리에서 상호 발생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유사한 아이디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즉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P5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텍스트 기반으로 아이디를 만드는 것과 앞서 말한 이런 시멘틱한 정보, 카테고리컬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코어 커런스, 콜라보레이트 정보를 반영하는 것에서 전부 다 성능 차이가 있지만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은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활용하는 CID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떠한 아이디를 만들 때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분명히 포함을 해야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적용을 했던 레터라는 방식이 이러한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타이거와 LC덱이라는 방법의 토크나이저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토크나이저를 만드는 과정에서 레터를 사용을 하면 성능이 향상할까를 비교를 한 것이고요. 이럴 때 성능 향상이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터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사실 이제 타이거의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건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타이거에서 제약 조건으로 걸고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레귤라이제이션, 다이버시티 제약 조건 둘 다 모든 것을 이제 다 비교를 해 본 실험이 있습니다. 각 제약 조건이 성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두 제약 조건을 걸었을 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서 성능 향상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에서는 그냥 우선 누락을 했는데, 레터와 타이거의 마지막 차이는, 레터에서는 랭킹 가이드 로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템퍼러처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템퍼러처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디코더에서 서치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하고, 하드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조금 더 학습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타이거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두 가지 문제점, 다이버시티와 콜라보레이티브 레귤라이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한 번 더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에서 다이버시티 로스를 적용했을 때 코드북을 다양하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타이거와 비교했을 때 다이버시티 레귤라이제이션 썼을 때 더 많은 다양한 코드북을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점이 콜라보레이티브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군집 할당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콜라보레이티브 정보 자체는 사실 추천 시 어떠한 유저들은 분명히 유사한 아이템을 더 많이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추천 유저들은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지만 유사한 아이템을 찾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다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 코드북을 할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버시티 로스를 통해서 그 콜라보레이티브 레귤라이제이션과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실험을 또 몇 가지 더 진행을 하는데요. 이 토크나이제이션으로 얻어진 아이템 인베딩 값에 우리는 이제 레터를 통해서 뽑아낸 것은 다양성과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이 포함된 아이디일 것이고, 타이거에서 뽑아낸 것은 그냥 단순하게 타이거에서만 뽑아낸 그런 컨텐츠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토크나이즈된 아이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동일한 사스렉 같은 방법론에 적용을 했을 때 성능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타이거보다 레터에서 만들어낸 아이디 값을 통해 만들어낸 아이템 인베딩 값이 더 좋다. 즉, 컬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포함한 정보가 더 유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테이블 3번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을 했을 때 역시나 레터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만들어낸 아이디 자체가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가, 토큰들이 더 실제로 다양한 토큰들이 완성되는가에 대한 것도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타이거에서는 우선 타이거와 레터를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토큰 아이디의 유사성 정도를 비교를 하게 되는 항목이 테이블 4번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이거보다 레터에서 만들어진 아이디 값들이 더 실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콜라보레이티브 아이템을 뽑아내서 다시 한 번 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콜라보레이티브 정보가 유사한 유저들을 뽑아낸 후에 그 유저들의 아이템들의 유사도를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토큰들이 더 유사하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한 장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성능 비교는 사실 여기서 코드북을 사용하는 수를 더 길게 많이 한번 사용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림 랭스에서는
코드북은 4개 정도일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며 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우리가 토큰을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계속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8개, 6개 더 길게 할 때 더 매칭이 되는 아이템을 생성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당한 길이의 4개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코드북의 사이즈 자체도 너무 많아지면은 오버피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크기 K 자체도 너무 많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양한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인베딩 값을 가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템퍼러처 자체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드 네거티브에 더 페널티를 주게 되고 더 유효한 값을 찾아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너무 작은 템퍼러처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아닌 것에도 정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잠재적인 요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잠재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템퍼러처 값은 적당한 값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